촛불 켜주세요. 아 이거 쫙쫙 빠를 올라갈 것 것 같아. 자자자 쭉쭉 올라갑니다. 봐 속도가 너무 좋잖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매니아도 있어. 지금까지는 그냥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야죠. 여기까지. 촛불 켜주세요. 최지민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보자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들어보실게요. 학창 시절에 밤마다 꼭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없어졌으면 괴롭힘을 당하는 좋겠어.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특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어? 이게 뭐지? 솔직히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무서워요. 지금도 그 친구의 목소리가 지민 씨의 귓가를 맴도는 것 같다는데요. 잊지 못할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전학 간 학교로 향하는 첫 등교길이었어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쳐다본다. 나 반가워, 얘들아. 엄마. 지민이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학교지. 아, 그 꼴로 가긴 어딜 가? 뭘? 아니, 내 꼴이 뭐가? 나 미친 거 아니야? 혹시나 늦을까 봐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다 보니 글쎄 제가 교복을 위에만 입고 나온 거 있죠? 그럴 때 있어. 얼른 집으로 뛰어가 교복을 갈아입고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아 헐레벌떡 교무실로 가고 있는데 어떡해. 전날부터 지각하겠다. 저를 툭 치고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한마디 하려다가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여자애들이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일진이구나. 야, 이어폰! 뭐야, 김빛나. 이어폰한테 또 씹혔어? 뭐가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계속 이어폰, 이어폰 하고 부르는데 야, 이어폰! 진짜 귓구멍 막힌 거 아니야? 사람을 부르면 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무시해? 너 내가 아직도 만만하냐? 못 들었어. 아무래도 귀가 잘 안 들리는 애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말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종이 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야, 조용. 자,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다. 인사. 얘들아 안녕. 나는 최지민이라고 해. 잘 부탁해. 교실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반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아, 빈자리가. 그래, 저기 현지 옆에 자리 있네. 저기 앉으면 되겠다. 자, 오늘도 별탈 없이 공부 열심히들 해라. 담임 선생님이 정해준 자리에 앉아 슬쩍 옆을 쳐다봤는데 아까 이어폰이라고 불리던 그 애더라고요. 명찰을 보니까 이름이 이현지였습니다. 현지야 안녕.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런데 현지가 왼쪽 창가만 보면서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얘 귀가 잘 안 들렸지? 저는 현지 어깨를 툭툭 치고는 좀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 나는 최지민이야. 아 시끄러. 미안. 귀가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잘 들려. 이제 괜찮아. 그런데
저는 현지와 얘기를 하다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애는 제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지? 내 입에 뭐가 묻었나 싶었어요.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입 가리고 말하지 마.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왜 이래 갑자기 무서워졌어. 정말요. 그토록 살기 어린 표정은 저 태어나 처음 봤어요. 너무 오싹해서 멍하니 있는데 야, 전학생. 너 쟤랑 놀지 마. 어? 이어폰 쟤 있잖아. 쟤 진짜 무서운 애야. 알았지? 이어폰. 그건 현지의 별명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어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빛나를 포함한 일진들은 현지를 손대지 않고 뒤돌아보게 하는 야, 오늘은 네가 해. 이어폰 놀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어폰. 오늘은 제발 돈 좀 따보자. 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걸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왜 저리 나가? 어차피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할 텐데 다들 자기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옆에서 현지를 지켜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서서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막 전학 온 처지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 맞다. 영어책. 깜빡하고 교실에 영어 교과서를 놓고 온 거예요. 아, 무서운데. 고민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 조용해진 학교. 깜짝이야. 저는 서둘러 교실로 갔어요. 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주아야.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붙어 있을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현지는 점점 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괴로워하면서 오른쪽 귀를 마구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너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 넌 이 소리 안 들리지? 현지야, 이현지. 대답 안 해?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진짜 토 나오게 생겨가지고 확 죽어버리지. 넌 왜 사니? 죽어.
죽어버려. 죽어. 안 들려? 지금도 옆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 혼자 들리는구나. 현지는 오른쪽 귀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귀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이어폰 놀이에 반응하지 못한 이유도 귀신 목소리 때문에 애들이 부르는 걸 듣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화할 때 제 입만 뚫어지게 봤던 이유. 귀신 말이랑 헷갈릴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창백하게 질린 현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하는 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대요. 그런데 작년 여름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주하. 그 애는 대체 왜 현지를 괴롭히는 걸까요? 사람에게도 귀신에게도 시달리는 불쌍한 내 짝꿍. 저는 현지를 몰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건 어려웠지만 뭐 쪽지나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아이들 눈을 피해서 맛있는 간식을 넣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빛나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일부러 가방에 쓰레기를 넣어놓고 어깨를 부딪히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막 때려주고 싶다, 진짜.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집요한 괴롭힘에도 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빛나, 오늘도 이어폰이 완전 너 개무시하는데? 내가 봤을 때 쟤한테 안 돼. 어? 와, 이래도 안 돌아보나 보자. 야, 오늘도 실패하면 내가 진짜 니네 따까리 한다. 그리고 현지 등 뒤에 서서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현지.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지금 완전 찌질한 게 꼭 김주아 그냥 같아. 순간 현지의 몸이 움찔했어요. 김주아, 기억나지? 에이, 네가 걔 죽였잖아. 현지가 주아를 죽였다고? 분명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는데? 이 살인자 새끼야. 빛나야. 나만 괴롭혔어? 아, 너도 같이 했잖아. 야 근데 주아 인연은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죽어서도 거슬리는 년. 또 죽일 수도 없고. 그게 제가 본 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듣게 된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반 왕따 현지가 대답 안 해? 사실 중학교 때 유명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빛나와 붙어 다니며 같은 반 아이를 정말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했어요. 돈을 빼앗고 침 뱉고 욕을 하고 특히 1초라도 늦게 대답하면 기절할 때까지 때렸대요. 그 피해자가
바로 김주아였습니다. 주아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작년 여름 현진의 아파트를 찾아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진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귓가에 계속 죽은 주아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귀신이 되어 현지의 오른쪽에 딱 달라붙은 채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볼펜 사건 이후로 아무도 현지를 보지 못했어요. 전학을 갔다, 아니 퇴학을 당했다, 정신병원에 갇혔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조금의 반성도 없던 현지. 지금은 주아의 목소리에서 벗어났을까요? 부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부천에 사는 20대 장소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소은 씨는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자르나 보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자라면 짧게 잘라야 할 것 같은 지독한 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소은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야자를 하던 중이었는데 또 끊어졌네. 자꾸 머리가 흘러내려서 높게 올려 묶었는데 끈이 아씨, 또 끊어졌네. 고무줄이 터진 거야. 고무줄 잘 안 터지는데. 제 머리가 길고 숱도 좀 많은 편이라 가끔 있는 일이긴 했죠.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책상 서랍에 손을 넣고 더듬더듬 거렸어요. 이거 누구 거지? 빨간 머리끈이 있었어요. 빨간색. 근데 일단 쓰고 주인 나오면 줘야겠다. 급하면 써야 이렇게 돼. 생각했죠. 머리끈 뭐야? 뒷자리에 앉은 제이가 보고 놀리더라고요. 예쁘기만 하구만. 서랍에 있길래 했어. 이거 누구 건지 알아? 야, 조용히 좀 해. 나가서 얘기하든가. 뭐야, 지가 집중 못하는 거면서. 수능은 아주 지 혼자 봐요. 왜 그래? 미안. 공부해. 미안. 겨우 중재를 하고 저도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졸려, 항상.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게 느껴졌어요. 큰 노래. 제일 무서워. 그래, 동요가 무서운가. 제인가?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휙 잡아 당기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도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가위. 그리고 그때 시리도록 차가운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워. 싫어. 두피를 다 뜯어낼 기세로 손톱을 세워 긁는데 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한순간 뚝 멈췄어요. 예쁘게 해줄게.
야. 야. 야, 일어나. 뭐 언제까지 잘 거야. 꿈이었구나. 정말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기괴한 내용이 꿈이다. 좀 이상하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잔혹한 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후에도 똑같은 악몽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수능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책 펴고 자습해. 네. 잠을 잘 못 자니까 두통이 심해지고 계속 몸도 무거웠어요. 자냐? 응. 고3이 잘한다, 그지? 얼른 나가서 세수하고 와. 제 발 밑에 틴트 하나가 굴러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떨어뜨리잖아. 누구야? 그런데 몰라. 그리고 그때 눈앞에 불쑥 하얀 팔이 나타났습니다. 새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에 색깔이 다른 머리핀 3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뭐 하고 싶어? 저는 겁에 질려 힘들게 입을 뗐어요. 빨갛은 거예요. 예쁘게 해줄게. 여자가 핀을 제 머리에 꽂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듬더듬 목 주위를 만져보니 제 긴 머리카락이 당장이라도 제 숨을 끊을 때 꽉 조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 진짜 깜짝이야. 야, 나 그냥 머리에 뭐 묻어서 떼주려고 그런 거야. 미안. 운 줄 몰랐어. 제 손에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려 있었어요. 너 머리 이거 뭐야? 너 머리 왜 이래? 저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곧바로 사물함을 뒤져 가위를 찾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야, 어디가? 야! 제 긴 머리가 이제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서걱 서걱 제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뭐 흘린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또 들려.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뜯기는 기분이었죠. 그때 콧노래가 멈추더니 어디 있지? 찾는 거야.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화장실 너무 무서워. 화장실 진짜 무섭다. 그런데 그때
어디 있을까? 첫 번째 칸. 여기도 아니고 두 번째 칸을 지나 제가 숨은 세 번째 칸에 어디 있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 제발, 제발, 제발 오지 마! 그런데 또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화장실 밑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여기 있네. 전 그대로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갔어요. 결국 또 저는 교실 제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머리가 아닌 한쪽 눈을 억지로 벌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칼끝 같은 날카로운 펜이 제 눈을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 않고 제 눈꺼풀이 찢어져라 쭉쭉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릿한 핏물 같은 걸 입가에 억지로 발라댔죠. 그러더니 손거울을 제 얼굴에 바짝 들이댔어요. 예쁘다. 웃어봐. 얼굴을 뒤덮은 머리카락 사이로 아주 재밌어 죽겠다는 듯 찢어진 눈이 보였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어요.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빈 교실로 들어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저리가. 그때 뭐야? 꼼짝없이 이제 끝이구나 하던 그때 낯선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야? 허공에 대고 말을 하더니 한 발 한 발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가 인형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두고 그 애는 메고 온 가방에서 급하게 물건을 꺼냈어요. 그건 무당이 쓸 법한 부채와 방울, 그리고 목주머니였어요. 그 애는 한 손엔 부채를 쫙 펼쳐들고 다른 한 손으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부채를 탁 접고 부채 끝으로 제 옆구리를 가리켰어요. 거기 있었네. 언니,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거 놔주세요. 그 말에 전 더듬더듬 주머니를 뒤졌어요. 이거? 빨간 머리끈. 그 처음에 있었던 거. 제가 서랍에서 찾았던 그 빨간색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머리끈을 받아 오색 복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럼 언니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정말 이제는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안도감인가? 그리고 그 애는 제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 친구가 안녕히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문고리를 닫은 순간 갑자기 눈빛이나 표정이나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네가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중간에 얘기하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시는 적이구나. 무당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행히 끔찍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제가 그 여자의 인형이 됐을까요? 야, 너 왜 그래? 야, 정신 좀 차려봐, 야! 그리고 그 무당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촛불 켜주세요. 아 이거 쫙쫙 속도 빠를 것 올라갈 같아. 것 자자자 쭉쭉 올라갑니다. 봐, 속도가 너무 좋잖아. 자 올라갑니다. 아, 나 쭉쭉 가네요. 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매니아 됐어. 2층까지는 그냥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야죠. 자, 넘어갑니다. 자, 자, 30분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자, 오둑 씨들 할 수 있습니다. 자, 뭐지 이거? 잠깐만, 3, 2. 기괴하잖아. 무섭잖아.